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왕위 찬탈극으로 기록된 비극의 시작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숙부가 어린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비극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한 왕실의 권력 다툼을 넘어 한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500년 역사의 깊은 상흔을 남긴 이 사건의 숨겨진 맥락과 그 속에 얽힌 인간적인 갈등을 통해 역사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15세기 중반,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이어진 강력한 왕권이 잠시 주춤하는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태종과 세종이라는 위대한 군주들의 통치 아래 번영을 구가했던 조선이었지만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문종은 안타깝게도 채 꽃을 피우지 못하고 병상에 눕게 되죠.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은 마치 덧없이 쓰러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문종은 병세가 깊어지자 어린 아들 단종의 앞날을 걱정하며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 당대 최고의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왕을 잘 보필해달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언은 단종의 즉위와 동시에 조선 왕실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었죠. 문종의 죽음으로 9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의 즉위식은 화려함 속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왕좌에 앉은 어린 임금의 눈빛에는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여린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문종의 유지를 받든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고명대신들의 손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 단종을 보필하며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권력이 커질수록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조정은 원로 대신들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린 왕의 존재감 상실과 불안정한 왕권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왕실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야심을 키워가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문종의 아우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무인의 기질과 비범한 리더십을 지녔지만 동시에 자신의 형인 문종의 병약함과 조카인 단종의 어린 나이로 인해 왕실이 흔들리는 것을 기회로 삼으려는 은밀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충실한 왕족의 모습이었지만 뒤로는 무인들과 함께 무예를 단련하고 책사들을 끌어모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의 주변 인물들은 이러한 수양대군의 비상한 움직임과 숨겨진 야심을 눈치채고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중 일부는 수양대군의 존재 자체가 어린 단종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감히 그에게 직접적으로 맞설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불안감과 긴장감이 조선의 궁궐을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10월, 그동안 은밀히 준비해왔던 수양대군의 야심이 피로 얼룩진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자신의 책사들과 긴밀히 결탁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김종서, 황보인 같은 고명대신들이 단종의 왕권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긴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무자비한 권력 쟁탈전이었죠. 한밤중 김종서의 저택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병사들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피 묻은 칼과 비명소리가 어둠을 갈랐고 충성스러운 대신들은 속수무책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조정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자신의 눈앞에서 충신들이 무릎 꿇려지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무력감과 배신감, 그리고 어린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단종을 덮쳤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권을 장악하며 대신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세력을 요직에 앉히면서 명실상부한 조정의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어 숙부 수양대군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왕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조선은 피로 얼룩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비극적인 권력 찬탈의 서막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수양대군이 피해 숙청을 감행하며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자 어린 단종은 그야말로 허울뿐인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왕관의 무게는 이제 더 이상 권위를 상징하지 못했죠. 결국 수양대군은 옥좌를 향한 자신의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조카인 단종을 강제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로써 단종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상왕이라는 이름만 남은 존재가 되었고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은 마침내 세조로 즉위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로 물든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조의 권력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는 단종을 멀고 외딴 영월 청령포로 유배 보냈습니다. 어린 상왕은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 한양을 떠나 험난한 유배길에 올랐고 그 길 위에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낯선 땅에서 쓸쓸히 유배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단종의 비통한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겠죠. 단종을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은 충신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등 육신, 육찬, 이라 불리는 충직한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 보기를 꾀했습니다. 그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부당하다고 여겼고 어린 단종이 다시 옥좌에 앉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거사는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사육신 사건으로 불리는 이 비극적인 충성심은 세조에게 단종을 완전히 제거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사육신들은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연한 모습은 후대에도 큰 울림을 주며 충신의 표상이 되었지만 당시 세조에게는 반역자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비쳤을 뿐이었죠. 결국 이 사건을 빌미로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영월 청령포의 적막한 풍경 속에 홀로 남겨진 단종은 결국 17의 어린 나이에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의 쓸쓸한 죽음은 권력의 잔혹성과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의 정점이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세조는 피로 물든 왕좌에 앉아 강력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개혁을 추진했고 국방을 튼튼히 하며 새로운 시대의 기틀을 다지려 노력했습니다. 신숙주, 한명회 등 능력 있는 신하들을 등용하여 국정을 안정시키고 법전 편찬과 같은 제도 정비에도 힘썼죠.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에는 늘 왕위 찬탈자라는 꼬리표와 정통성 논란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세조를 찬탈자로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군주로 평가하는 복합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적 수완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혼란스러웠던 조선 초기를 안정시키고 기틀을 다진 군주였지만 어린 조카의 피를 묻히고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았죠.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호령하던 세조의 위험 있는 모습 뒤에는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비극에 대한 고뇌와 번민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통치는 후대 왕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통성이라는 숙제는 조선 왕실을 대대로 괴롭혔고 이는 훗날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이 복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단종의 복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왕실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 묻혀있던 비극적인 역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죠. 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 단종의 죽음은 단순한 왕실의 사건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뼈아프게 일깨워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초기의 비극적인 왕위 찬탈극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과 후대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역사는 때때로 승자의 기록으로 남겨지지만 그 이면에는 패자의 비통한 목소리와 희생된 이들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권력의 본질과 정통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잔혹한 역사를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성찰하기 위함일 겁니다. 한 개인의 야망이 국가 전체에 드리운 그림자는 과연 어떤 미래를 가져왔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